너나 잘하세요. 자,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분이죠.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지역에서 뭐 정말 어린이에 딱 맞춰서 만드는 정책을 참 보기 힘든 게 사실인데, 어린이를 위한 공간으로 평가받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 정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예, 박형준 시장이 15분 도시 공약 중 하나로 어린이와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5분 생활권 내 아동 친화적 도서관, 디지털 콘텐츠 체험, 학습, 거기다 또 영어 학습, 문화 예술, 디지털 교육 및 가족 친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방향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 네네. 대상은 보면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 아동, 초등학생, 그리고 이를 둔 부모 등입니다. 사업 규모는 최종적으로는 3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예. 박형준 시장 재선 임기 동안 200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고요. 지금 이제 2024년까지 104개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484억 원, 구군비가 1,266억 원으로 3,750억 원이 사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건설비가 뭐 리모델링하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하는 비용이 2,874억 원이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운영비, 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가 876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운영비가 2026년까지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럼 운영비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총 사업비는 3,750원이 아니고 계속 증가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750억 네네네. 원이죠. 예. 이 정도면은 박형준 표 정말 가장 주안된 추진 공약사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죠? 예. 근데 네. 사실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된다는 것 자체는 좀 반길 일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지난 부산시 의회 정례회에서 좀 많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왔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떤 문제들을 지적을 한 겁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9대 의회지 않습니까? 네네. 8대 의회부터 문제가 계속 제기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전에 작년 중반에는 중간 평가해야 된다라는 의원들의 목소리도 있었고요. 네네. 이 업무 부서가 청년 산학국입니다. 산학국, 예, 청년 산학국. 뭐 부산 참여연대는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게 맞냐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청년 산학국은 기획재경위원회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2024년 마지막 회기에 기획재경위원회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에 대한 지적과 예산 삭감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승호 의원은 기존 작은 도서관과의 차별성이 없고 운영 성과를 검토하는 등 중간 평가를 한 다음에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요. 네. 반선호 의원은 2030년까지 300개를 조성하고 12구비가 3,750원이 들어가는 50억 부분을 원, 예. 지적하면서 자기가 이제 반 의원이 가봤는데 카운팅을 전혀 안 하더라. 그럼 여기 사용 인원은 도대체 몇 어떻게 명이 되느냐. 점검하고 있느냐라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효 의원이 좀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요. 기존 작은 도서관을 어린이 복합 문관으로 바꾼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부분 이게 또 공공기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공간이었던 것을 들락날락으로 바꾼 후에 특히 이제 스포원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이 항의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게임하고 자유롭게 노는 곳인데 이제 애들이 스포원 같은 이제 공원에 가가지고 뛰어놀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도서관으로 바뀌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뭐 뛰어놀고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게임 존이었는데 네네. 이제 이런 걸로 바뀌면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또 3년간 진행된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 사업이 내실이 없다라는 지적을 가장 크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작은 도서관에서 들락날락으로 변경 후 그러면 사업이 변경된 거 아닙니까? 돈도 들였고 그럼 방문 인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반선호 의원처럼 네. 그리고 여기 근무하신 분이 다 기간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함께 갈 수 있는, 아까 사업 목적이 보면 부모와 함께 행복한 공간 조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부모와 함께 갈 수 있는 주말은 휴관을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럼 이게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되는지를 좀 따져 물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기획위원회 위원장인 성창용 의원은 시민들의 접근성, 그다음에 정체성, 그다음에 프로그램 등의 문제를 의원들이 공통으로 지적했다. 속도전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성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예산안 심의 전까지 이런 의원들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고 의원님들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2025년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공식적인 발표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마가편,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 채찍을 치는 것처럼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들락날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죠. 104개소니까 되게 많이. 네, 그리고 300개소까지 늘린다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중간 평가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예산을 달라.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부산시 청년 산하국장의 답변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 뭐 계속 이제 자기가 7월 1일 왔기 때문에 아직 네. 뭐 제대로 파악 못했다는 그런 이제 좀 기본적인 태도를 깔면서 청년산업국 김기옥 국장은 조선지역이 한쪽으로 몰려 있는 부분 그리고 영세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구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세한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그런 아직 계획은 없다고 했고요. 네. 그 대신에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고 규모를 이후에 이제 건설되는 건 규모를 좀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문제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명쾌한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예산안 심의 전까지 통계 자료 문제 또 네. 보고하고 또 설득을 해라 아니면 뭐 네, 네. 예산 전액 삭감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는데 이렇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말한 것처럼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우리 두 분은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 보시니까? 안 됐을 것 같은데. 보통 시의회가 지적은 되게 잘하세요. 예. 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은 하시는데 네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놨을지는 예, 한번 살펴보면 네, 이 살펴보세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그러니까 들락날락 조성 사업이 2024년보다 85억 원 증액된 130억 원이 2025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행인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사업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받아 전액 삭감하겠다는 질책도 있었는데 막상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네.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의회가 요구했던 내용이 보통 이제 시의회에서 이제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찾아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찾아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거든요. 네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의원을 찾아가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민들에게 공개된 회의에서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30억 원 중 19억 원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025년 예산은 111억 원으로 작년 대비 무려 66억 원이 증액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전세 사기를 지원하는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부산의료원 예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예. 급여도 못 줄 상황 아닙니까? 힘든 그리고 상황이죠. 자영업자의 도시인 부산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제대로 편성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곳의 예산만 66억 원이 증액된 무려 11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방향인데 네네. 결국은 행정사무감사가 몇 월에 있죠, 보통? 보통 11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예산안 이제 상임위 예산안 심의하고 그다음에 예결특별위원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네. 뭐 텀이 큰 것도 아닌데. 네 맞습니다. 그죠?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뭐 전화익 삭감을 예고했던 그 수많은 의원들의 전액 삭감이 적어도 전액. 모습은 어디로 가고 갑자기 예산안 심의에서는 뭐 그렇게 썩 논란 같은 예. 것들도 없고 네 맞습니다. 찾아가서 얼마만큼 설명을 잘하면 이게 지금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30억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긴 한데 예, 증액했어요. 네네. 근데 19억 원 삭감하고 그냥 바로 통과시켰다.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해서 1년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죠. 예. 갑갑합니다. 네. 근데 뭐 시의회가 지적은 하는데 예. 결과물은 그러니까 용두사미의 끝판왕인 것 그렇죠. 같아요. 시를 보통 쫓아가죠. 예. 네네. 그런데 최근에 사구 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여기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사구 을숙도에 조성된 들락날락 공간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들락날락은
즉 부산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수익 사업을 위한 카페를 입점시킨 게 사하구가 입점시킨 거고는 그게 문제가 되었고요. 네네. 그런데 이 카페가 수익이 나지 않자 카페가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수익이 나지 않자 거기에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시민의 세금을 또 투입해 준 겁니다. 사하구에 들어선 들락날락 그 을숙도에 있는 건 50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조성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5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부산에서 가장 큰 규모인 이곳 3층에 카페가 들어왔고 적자가 발생하자 2024년 구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원의 세금을 들여서 조성이 됐고 네. 5억 원의 운영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3층 카페가 들어섰는데 네. 여기서 적자가 났어요. 자, 그럼 2024년 구비로 1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 네. 여기까지 정리하고.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네. 부산 MBC가 이게 취재를 갔습니다. 들락날락 위탁 사측에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손실 보전에 대한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구청 측에서 보존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알아서 보존해 줬다. 예,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우리의 세금이 도대체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건지 사하구나 사하구 얘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산 편성과 심의를 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1억 2천만 원이 적자예요. 네네. 네, 그럼 써 이렇게. 예. 알아서 이렇게 보존을. 그래요? 이 부분에 유착관계나 대해서- 이런 거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 있어요. 예. 예. 그럼 부산시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들락날락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거기에 카페를 운영하여 돈을 받는 사업은 들락날락 사업의 범주가 아니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산 MBC의 이제 예, 인터뷰 예. 요청에. 근데 부산시가 이렇게 한간 소리를 하고 있을 처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시가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금까지 1,000억 이상이 들어갔거든요. 네, 맞아요. 부산 전역 100개가 넘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했지 않습니까? 그럼 들어갈 수 있는 시설, 들어갈 수 없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게 이제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부산시가 발표했던 2024년 구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운영 평가에서 사하구가 우수 기관에 선정되기까지 했습니다. 사하구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평가를 한 것이 사업 추진 중 절차와 과정을 지켰는지 사업이 얼마나 효과 있게 성과를 내었는지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공간을 조성한 개수로 운영한 평가를 한 것이 아닌지 추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 때문에 이제 저희 이제 부산 참여연대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서는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이제 제대로 평가해야 할 때라는 논평을 내고 들락날락에 대한 평가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산 다 받았는데 이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불협화음 나는 건 좀 싫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하고 부모들한테 손해가 가는 거예요. 아니, 다른 그거는- 어린이 정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건립비에 다 들어가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세금입니다. 그거는 우리한테 전체 시민이 큰 지금 제 문제예요 이거. 근데 계속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문제와 해결 방안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궐선거 되면서 이거를 이제 제안을 한 사업이거든요. 네, 공약사업으로. 2022년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2021년에 벌써 11개소 11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 심각한 첫 단추가 잘못 깨진 문제가 있었는데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의회, 시민사회, 시민 전문가를 비롯해 이용 당사자인 학부모, 어린이의 의견을 들어야 했지만 이런 과정이 모두 생략되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들락날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또한 형식적으로 구성되어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보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은 도서관, 아동복지시설 등의 어린이의 놀이와 체험, 전시 및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이라 했는데 앞에서 언급된 시설에 기존 시설에 하고 있는 사업들과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산 지역은 마을마다 사립형 공공도서관, 지역 아동센터와 같은 주민 밀착형 시설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이 시설을 이용하고 운영하고 있는 부산 시민의 요구가 있는지 들락날락이 들어서기에 적절한지가 우선이 돼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고요. 막대한 예산으로 신규 시설을 걷는 토건 사업 혹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변질되어 어린이를 위한 부산시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들락날락을 보면요. 네네. 설치 장소가 적절한지 외딴 곳에 소방서에 설치되거나 이러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와 부모 이렇다 보니 어린이와 부모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 사용하기도 부족한데 공간이 예. 그 공간을 빼서
들락날락을 넣는 겁니다. 예, 영화의 전당이 대표적인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억지로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용객이 거의 없는 들락날락이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견학을 위한 장소입니다. 시청 들락날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상황인지 들어가실 때 한번 보시면 그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 수천억을 들여서 이렇게 많은 공간을 짓는다는 것이 문제고 시의회에서 이런 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계속된 지적과 마찬가지로 운영 성과나 점검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중간 평가를 한 다음에 좀 목적에 맞지 않거나 이용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이 부분을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곳에 좀 들락날락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들락날락이 뭐 시청 가보면 굉장히 괜찮은 뭐 시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03개가 되면서 예.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맨날 시청 들락날락만 나오니까 정말 몰랐는데 지제는 거기에서 어떤 분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고 예. 만약에 그게 현저하게 이제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통폐합의 과정도 또한 예, 맞습니다. 새로운 관리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말씀 그리고 잘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는 살지 가족들이 진짜 쓸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고민도 필요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예, 자갈자짐의 18,584회 김예지였습니다. 아나운서 김도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